네, 꼼찰 청장으로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사실 이 네 분보다도 네. 오늘 상품이 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제가 예. 웬만하면 편안하게 이렇게 방송 준비하기 전에 편안하게 있는데 오늘은 이거 조금이라도 식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세상에. 곱창 소식으로 오늘 이제 함께하는 저녁인데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고요.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장용진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형 기자님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도 그야말로 좀 절체절명의 타임 이 국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검찰 개혁에 거의 이제 뭐 막바지까지 온 것 같죠? 네. 이제 구분응선을 구분응선 넘었어요. 예, 딱 걸렸어요. 구분은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넘어가면 이제 고개를 넘어가는데 고개에 딱 걸렸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자꾸 연기가 되니까 네. 그게 또 약간 더 짜증나기 때문에 아니 짜증나기도 하고 또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냐고요. 근데 딱 넘어가면 되는데 국회 본회의도 지금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본회의도 안 열리고 이게 또 바로 그냥 확 열어서 잘라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못 자르고 아 진짜. 자, 이런 텐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안은 하나입니다. 뭔가요? 곱창을 먹는 것입니다. 아이고. 곱창을 먹는 것입니다. 신난다. 예. 아, 자, 곱창 전골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상품은 추운 겨울에 딱 좋은 요리입니다. 곱창 소식의 곱창 전골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직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검색창에서는 일단 곱창 소식, 곱창 소식을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곱창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찜찜한 게 곱창의 위생입니다. TV 뉴스 이런 데 보면 아주 위생적이지 않은 그런 곱창 제조로 인해서 실망을 자아내게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실망입니다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나 곱창 소식의 곱창은 여러분 피부보다 더 깨끗합니다. 여러분 피부보다 더 맞아요. 이게 깨끗해요. 곱창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잘 씻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소의 내장은 사실 살코기보다도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면은 냄새가 납니다. 예. 하지만 곱창 소식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해썹 업체입니다. 아울러 특허받은 세척공법으로 곱창의 곱은 살리면서 이물질은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곱창 전골. 여기까지는 위생적인 곱창 전골인데 이제 맛있는 곱창 전골로 가는 길이 또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데, 곱창 구이야 고기의 신선함이 중요할 뿐 조리법은 별 차이가 없다지만 곱창 전골은 다릅니다. 왜냐? 국물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곱창 소식의 곱창 전골은 그 맛을 제가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우리 맛있다. 네 분 다 보장하시죠? 네, 정말 아유, 맛있습니다. 이미 먹어봤습니다, 정말. 제가 예. 먹어봤어요. 집에서 네. 먹어봤는데 저도 예. 집에서. 워낙에 제가 좀 이렇게 사회성이 좋다 보니까 맞아요. 네. 저를 이렇게 그냥 아빠라고 하는 수양딸들이 몇 명 있어요. 네, 네, 네. 동네 딸내미들이 네. 막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많이 밥도 얻어먹고 하거든요. 아들 여사친? 아들이 여사친. 네. 자, 하여튼 간에 걔들이 전부 다 뻑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뻑 갔어요? 예, 뻑 가가지고 심지어. 곱창 전골을 더 먹고. 없느냐고. 예. 네. 아니 이게 저번에 저희 보내주셔서 먹어봤잖아요. 아는 맛이라서 방금 전에 이 뜨거움을 느꼈는데 손에서 맛이 느껴지는. 맞아요. 아이고, 아는 맛 그렇습니다. 되게 무서워. 손에서 맛있음이 느껴지네요. 아. 네. 자, 다른 제품에서는 볼 수 없는 네 가지의 내장이 한 패키지에 무려 400g이나 들어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곱창 전골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곱창 소식의 곱창 전골은 고기도 맛있지만 칼칼하면서도 달큰한 국물. 이게 바로 그 곱창 전골의 백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그래서 이 곱창 전골, 정말 제대로 된 곱창 전골은 곱창 소식이다. 네. 내장 특유의 냄새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곱창 소식은 곱창의 기름과 느끼함을 잡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솥에 물을 넣고 삶는 방식이 아니라 오븐을 이용해서 증기로 찌는 방식을 통해서 느끼함과 기름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 건식 사우나가 좋아요. 습식 사우나로 가면은 별로 안 좋다. 맞아요. 네, 이런 말씀 약간 드리겠습니다. 냄새가 예. 냄새를 잡으려면 건식이 훨씬 그렇습니다. 깔끔하죠. 건식에 들어갔다 나와야 사람이 네. 냄새가 안 납니다. 네. 자, 물에 삶는 방식이 고기의 로스율이 적어서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곱창 소식은 맛의 완성도를 위해서 과감히 바꿨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쉽게 모이기 어려운 요즘 집에서 곱창 전골, 곱창 구이 등 좋아하시는 제품을 드시면서 가족이 함께 연말연시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정보 29,900원 더하기 배송비 3,000원입니다. 현재 오픈 특가로 25,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빠른 품절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곱창 소식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곱창 전골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아유, 나도 먹어야지. 아유, 이거 저기 읽는 사람을 좀 따로 부르면 안 되나 싶어요. 아유, 네. 여러분들 다 드시는데 저는 그냥 침 꼴깍 삼키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시 아이고 여기 깻잎까지 들어있었잖아요. 네.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아유 정말. 아유 이게 조리하는 것도 상당히 간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 조리하는 걸 찍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걸 공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한 번에 때려 넣고 끓이지 말라고 써 있어. 주의. 한 번에 다 담고 끓이지 마시오. 그 각각의 맛이 있고 익는 속도가 다르니까. 근데 제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넣고 끓이면은 최고의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깻잎 들은 깻잎도 저도 이렇게 약간 숭숭숭 썰어가지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남편이랑 솔직히 가볍게 야식으로 조금 먹고 내일 다시 먹지 아침에. 근데 웬일이야 야식인데 우리도 국물 한 톨 안 남기고 다 먹다 보면 안 남을 것 같아요. 아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이게 방송 중에 먹어서 사이다를 함께 먹는다는 게 아쉽네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건 집에서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아유, 가지 그래요. 마시고. 뜨끈한 게 되게 좋아요. 당면도 들어있어요. 당면까지. 네. 아유 세상에. 아주 우리 아들내미가 좀 네. 이 곱창을 구이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양념구이. 네. 아 볶음. 네네. 양념볶음. 그런 거는 좋아하는데 이거 탕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네. 근데 이거 먹고 맛있대. 걔가 좀 그게 입이 짧죠? 까다롭죠? 짧지는 않은데 좀 까다롭죠? 까탈스러워. 예. 사실 저는요. 곱창 전골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물 있는 거는 왠지 조금 냄새 날 것 같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국물은 너무 맛있으니까 먹었는데 혹시나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건 구운 거보다 더 맛있어. 야, 여러분 꼭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탕이나 찌개 같은 거 먹으면은 꼭 공깃밥을 2개를 시켜 먹거든요. 네. 하나 너무 더 맛있잖아요. 하나 더 있어야겠다. 근데 집에서 해 먹었는데 더 있잖아요. 이거보다 양이 좀 더 되잖아요. 야, 많아. 먹다 보니까 밥 한 솥을 다 먹었대요. 너무 맛있어서. 아유 그럼 맛있을 때 다 먹어야 돼. 그럼요. 끊기면 안 좋거든요. 네. 소식. 지금 주문하러 갑니다. 저는 또 주문을 해서 아 끊기지 않게 집에서. 정말 맛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이거를 집에서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네. 뭐 이런 팁이 좋은 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곱창이 굉장히 실하고 양이 많이 들어있어서 맞아, 진짜 많이 들어있어. 이거를 인분을 불릴 수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당면을 더 넣고 고추장을 좀 더 넣고 야채를 좀 더 넣으면 2인분에 4인분을 불려도 4인분으로 전혀 봐요. 손색이 충분히.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예, 맛있게 맞아요, 잘 맞아요. 먹었습니다. 이게 곱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많아서 그래요. 당면 좀 넣고 하면은 네. 진짜 충분히 4인분 가족이 나와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진짜. 근데 이걸 둘이 다 먹었어 밤에. 양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고기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나는 이런 거 안 먹었거든요. 딴 데서 한 번도. 근데 지금 여기서는 너무 맛있어 이게. 아무도 안 믿겠지만 진짜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빨리 말을 못 하겠어. 주문하십시오.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곱창 네. 전골이. 판매처. 네. 아유, 곱창 전골 중에서도 곱창 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거밖에 안 먹었어. 음식점을 다녀갔어도 맞아. 음식점보다 나. 진짜. 예. 사실 음식이 진짜 맛있으면은 시식을 할 때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맞아. 먹니라고 딴 데 신경을 쓸 수가 없어. 우리 조금 전에 이렇게 아무도 말 안 하고 다 먹기밥 맞아. 했잖아요. 이렇게. 맛있네. 봐 지금도 봐. 나 먹기밥. 저희가 청국장 나왔을 때 아무 말이 한 번 없었었고 또 중간에 또 뭐 먹을 때 아무 말이 없었고 지금 또 아무 말이 없네요. 근데 제가 구운 것도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잘 못 먹거든요. 구운 것도.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이게 좀 너무 신기해요. 이게 건식으로 한번 오븐에 돌리는 게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 입맛에. 와. 건식으로 이렇게 한번 오븐에서 구우면 이게 육즙이 잘 안 빠져나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 집에 빠져나가지 그래서 그런가 않고. 봐. 나 진짜. 아니 제 인생에 곱창 전골 이렇게 맛있게 먹는 날이 올 줄이야.
그리고 제가 약간 짠 걸 잘 안 좋아하는데 짜지도 않아요. 진짜 보통 이런 거 되게 짜거든요. 그러니까 짜지도 깔끔해. 않아요. 양념도 아주 맛있게 잘 돼 있죠. 이거 먹고 웬만한 식당 가서 그런 거 못 먹을 거야. 네, 되게 짜고 좀 그렇거든요. 이게. 그리고 되게 자극적이고. 뭐라면서 그 냄새를 숨기려고 괜히 자극적인 걸 넣어요. 고춧가루나 후추 같은 거 많이. 네, 맞아, 맞아. 넣는데 여기는 그거 없이, 없어. 예. 깔끔해. 그리고 익기 전에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 팩 열면은 여기 정말 정직하지 않으면은 와. 좀 더 없나? 에? 다 들어갔어. 아, 밥 여기 있어요. 밥이 아니라. 저는 밥은 아니고. 음. 아이고. 밥은 세상에. 별로고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짜지 너무 않기 때문에 밥을 그렇게 네. 안 먹어도 돼요. 예. 너무 싫어. 여러분들도 집에서 함께 해요. 어우. 아, 맛있다 진짜.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말이 게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말 방송 안 할 거야 다들 지금? 아니 신기한 게 생각이 없어요. 구워도 냄새를 잡을 수가 없는데 아, 이거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이러다 이렇게 냄새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특허받은 기술인가? 일단 잘 씻은 것 같아요 일단. 장난 아니야. 그 저기 손질을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잡내가 덜 나는 것 같거든요. 곱창 손질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막 진짜 손질이 거의 맞아. 다예요 그거는. 근데 이거를 정성껏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탕이 뭘 것 같아요? 탕? 내장탕입니다. 음. 왜냐면 곱창의 그 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얼굴에 땀이 땀이, 송글송글 예. 맺혀가지고 이렇게 휴지 드릴까요? 이건, 이건 지금 이 맛있는 곱창 전골에 육수가 흐르는 거. 봤어? 육수가 여기 흐르는 진짜 거예요. 맛있네요. 음. 오늘 밤에 자다가 생각나겠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자, 해야 돼. 그렇다면은 바로 여러분 구매하셔야죠. 주문하고 곱창 소식. 김용민닷컴 말고 음. 곱창 소식을 검색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두 군데가 나오네요. 이거 진짜 한 모처럼 매체가. 물건 나왔어요. 예. 김용민닷컴을 입점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하면은 저는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편하더라고요. 이게 내장이 4가지가 들어갔네. 양, 곱창, 대창, 염통. 염통. 아까 이게 저기 이거 약간 보들보들했던 게 염통이었나 보다 그러면. 이거 염통. 이거 염통이에요. 근데 양하고 곱창, 대창 이게 위치에 따라 좀 다른 거죠 이게. 네, 그럼요. 이게 쫄깃쫄깃한 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네. 이게 디테일이 정말 잘 살아있는 게 당면도 두꺼운 맞아. 당면 들어있고요. 아, 그래? 맛이 야채도 없잖아. 예, 양파랑 이렇게 맞아.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응. 그냥 넣으면 되게. 아, 그 팽이버섯이랑 이런 거 맞아. 다 같이 들어있어요. 아유, 우리 저- 너무 아쉽다. 아유, 너무 맛있어서. 소재인 변호사님이 요즘에 영업이 잘 안 되시나 봐. 이걸 4인분으로 불려드린다고. 아니, 4인분으로 불려도 될 만큼 고기가 많이 맞아. 들어있어요. 고기가 근데 진짜 많아. 4인분으로 충분히 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혀 티 안 날 것 같아요 이걸. 그 아까 끓이실 때 몇 인분 넣으신 거예요? 2인분 넣은 거예요? 아니, 두 봉. 그렇게 많아요? 오, 두 봉 거봐요. 넣어가지고. 거의 제가 한 솥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양 불릴 수 많다고 아주 실하다고요. 음, 그러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봉 사가지고 그렇게 끓여가지고 한 봉지가 100kg 기준 1인분이죠. 그렇죠. 아니 여기 이 저 풀째 크신 이 두 분이 봉지 이렇게 이인분이야. 든든히 먹었으면 상당한 정말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4인분 충분히 나오겠다. 거기다가 그 한솥에다가 다 끓이고 예. 두 봉 넣어서 전기밥솥 거기 이제 한가득 해가지고 다 말아서 먹고 싶어요. 솥 하나를 다 통째로 넣어가지고 전기밥통에 그 솥에다가 진짜 든든하네. 예.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맞아요. 진짜. 정말 모처럼 물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곱창 전골이 좀 귀하잖아요.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네. 손질이 많이 가니까. 좋은 곱창을 잘 구해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특별한 손님을 집에 모셨을 때는 이거를 대접해야겠다. 내가 한 것처럼. 근데 진짜 그냥 놓으면은 모르겠어요. 그쵸? 집에서 한 걸 같아. 요즘 정말 아니, 이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잖아, 이게 밀키트 맛이. 제품 정말 잘 나온다. 네. 아니 맛이 자극적이지가 않아. 식당에서 네. 사온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일단 국물이 너무 달달해. 진짜 이렇게 달달한 국물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짜거나 보통 어떻게 보면 후추나 맞아, 이렇게 맞아, 많이 맞아. 들어가요. 근데 별로 안 들어갔어요. 짜지도 않고 후추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정말 냄새가 별로 안 집에서 나. 깔끔하게 예. 만들어준 깔끔해요. 예. 정성껏 만들어준 그날. 후추를 집어넣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재료가 자신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 예. 재료가 자신 양념으로 없으면은 어떻게- 예.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요. 맞아, 근데 맞아. 향신료 없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재료 좋은 거 썼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손질 잘했고 예.
손질을 아무리 잘해도 원래 맞아. 재료 자체가 나쁘면 손질을 못해요 원래. 곱창 소식의 소는 뭡니까? 소. 아, 식은. 아, 뭐 소를 먹는 거구나. 소를 먹는 곱창 아. 소식입니다. 곱창소를 먹었어요. 우리가 곱창 소식.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김용민닷컴은 아니고 일단 맛있어. 곱창 소식에서 우리 곱창 최고의 곱창 전골을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부터 한번 좀 해보죠. 우리 진석사를 장경욱 동양대 교수께서 고발하셨다고요? 고발입니까? 고소했습니다. 고소입니까? 고소. 어떤 명예훼손? 그렇죠. 명예훼손, 모욕 다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 17일, 9월 달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었어요. 장경욱 교수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전까지는 그 동양대 직원들이 익명으로 제보를 하거나 인터뷰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실명을 까고 나왔던 거죠. 근데 여기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이제 진중권 씨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비판을 넘어서 비난의 수준이었는데 장경욱 교수가 정경심 교수와 같이 뭔가 지금 작전을 하는 거다. 허위 발언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장경욱 교수가 오히려 그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네. 진중권 씨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계속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상태가 좀 좋아지지 않으니까 1년 동안 그 진중권 씨의 페이스북을 전부 다 캡처를 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그 양반은 전공이 뭐예요? 제가 아직 안 여쭤봤습니다. 아, 공학 계열인 것 같다는 느낌. 예, 저 공대 쪽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네, 공대 쪽이라고 잘못 들었는데 걸렸네. 정말 하나하나 챙겨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 사실관계가 직접 확인되지 않으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오.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뉴스 공장에 출연했던 과정을 좀 살펴보니까요.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뭐 그래픽 전문가, 포토샵 전문가, 그 전문가들을 찾아봐가지고 네. 한 5명, 6명의 확실한 대답을 듣고 나서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유리화 현상 같은 경우도 네. 사실 그분한테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전문가는 이제 또 저희가 따로 또 섭외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 이제 전해주신 분이 장경욱 교수님이셨거든요. 오. 그래서 뒤져 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거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유리화 현상이라는 게 레이저 프린터를 쓰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에서는 뭘로 지금 나오고 있냐면 레이저 프린터가 아니라 잉크젯 프린터를 썼다. 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잉크젯 프린터는 그렇게 깔끔하게 안 나와요.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안 나와요, 그렇게. 써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써봐서 알죠. 예. 네. 잉크젯 프린터는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려면 종이가 다른 감광용 종이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검찰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뭐 또 잉크젯 프린터라는 식으로 그래서 유리화 현상 문제를 또 그렇게 또 피해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네. 앞뒤가 안 맞아요. 또. 아. 거기다가 이제 장경욱 교수가 1년 동안 언론 보도에서 자신의 발언을 가지고 잘못 인용을 하거나 조금 왜곡해서 보도한 기자들의 기사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 야, 기자들한테 이제 좀 정말. 수정을 해달라고 메일도 보냈었는데 1년 동안 바뀌지 않은 기자들의 기사들은 다 모아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가 내가 이러이러한 취지이고 이런 것이 아니므로 이거는 고쳐달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경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어떤 기자들은 아예 그냥 쌩까요. 그 자신감의 근거는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근자감의 자신감은 장경욱이든 누구든 고소 또는 고발을 해봐야 맞아. 우리 검찰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아니 나는 그게 우리 진중권 씨한테서 아주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게 결국엔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검찰이 결정하잖아요. 그렇지. 그 검찰 검찰이 단계에서 이렇게 고소 고발 건들이 다 필터링 되고 그렇게 해서 또 검찰 편에 선 기자들은 굉장히 보호를 받고 네. 그런 것이 맞다면은 이 나라는 아수라판이에요. 그 심지어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배당된 지 1년이 됐는데 고발인 조사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고발인 했어요. 조사도 안 하고. 네. 근데 문제는 오늘 또 기사가 나왔는데 최성해 총장이 대구 경북 그 영주 지역에 있는 뭐랄까 정치를 지망하시는 분들과 모여서 또 조국 장관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어이쿠. 네. 그래서 지금 기사가 나오고 또 한 번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 됐습니다. 최성애가 네. 그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리네 아직도. 글쎄 그분은
우리 김태형 기자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아이고 김태형 기자님 제가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최송해 청장이 네. 그래서 저는 순간 되게 놀랐어요. 야 최송해 청장이 네 기사를 본다고? 근데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디? 라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신 거예요. 그냥 기자라고 하니까 기자랑은 친하게 지내야 돼. 그것 때문에 아니 저도 전화를 딱 하자마자 사실은 전화 안 받겠습니다. 이호 반응을 하고 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니까 아이고 건강 기자님 건강하시죠? 넉살 너무 좋다. 갑자기 너무 당황한 거지. 넉살 너무 좋아. 잘 지내시죠? 아, 요즘 병원 다니신다던데. 대박. 야, 잔덕살 좋네 그 양반. 네. 야,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그런데 또 여기 와가지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고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분 같다. 이게 그건 좀 강심장이고 얼굴도 조금 두꺼워야 되고 그 정도만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좀 다른 뭔가 재능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단하신 분이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했어요. 조국 장관이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 자체도 약간 답변이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김도우 의원한테 정경심 교수랑 조 교수님이랑 그리고 최성해 총장 둘이서 한 문자가 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재판을 안 들어갔으면 아 진짜요 하고 믿었을 텐데 재판에서는 보좌관한테 주셨다면서요. 그렇게 이 대화가 되게 뭐랄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답변을 하고 그 굉장히 뭐 기획을 하거나 어떤 철두철미한 분은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니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당장 드러나는 거짓말을 아니 근데 가끔씩 보면은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모 금융회사 쪽 그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분한테도 무조건 아니래. 근데 아니 지난번에 이런 게 나왔던데 하고 내면 그때는 또 얘기가 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건 말이야. 아 그거는요 이러고 그러고 갑자기 있다가 공소장에는 그게 없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 좀 보여줘서 그럼 또 얘기 또 안 달라져. 야 진짜 이 양반들 그래서 아 이런데 특화되신 분들도 있구나. 맞아요. 특화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성해 총장님이랑 통화 끊을 때 조만간 식사 한번 하시죠 하고 끊었죠. 심지어 야. 심지어 너무 너 하산해도 되겠다 이제. 너무 반가워하셔서 저도 반갑게 아니 나 같으면 우리 최성해 총장하고 통화됐으면은 제 딸하고 어떻게 뭐 좀 사돈 관계를 맺으시면 어떨까요? 얘 딸이 아직 없어요 아직. 제 딸이 나중에 나오면 예. 제 수영 딸은 몇 명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장경호 교수가 대단한 분인데 아주 철두철미한 분인데 저 진석사 굉장히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아주 별렀던 것 같아요. 별거 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너무 진석사가 너무 장경호 교수님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네. 모욕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신 공격을 굉장히 어떤 많이 게 있었어요, 종류가? 그러니까 장경욱 교수가 정경심 교수랑 공모를 해서 대중을 호도하고 조작하고 있고 입에 담기 좀 뭐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같이 계신 분들 그 진석사 선생과 같이 계시는 몇몇 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 싶으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욕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진석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러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 참는 거예요, 이 양반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나쁜 놈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하고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나는 꼼수도 할 때 내가 아주 제대로 이 진석사의 진면모를 봤지. 광노현 교육감과 관련해서 곽 교육감이 좀 부당하게 네. 지금 수사받고 있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 낙검수는 한마디로 광노현 진영 논리에 젖어가지고 사안의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지 않는다. 그냥 온정적으로 자기 편이니까 봐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취재를 했나? 아니 이 사람이 이 사안의 어떤 맥락을 뭐 정확하게 알고 있나? 그런 것도 아닌데 낙검수가 자기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놈으로 매도를 한 거예요. 아니 광노현 교육감이 좀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틀리더라도 나중에 또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게. 그 인간은 참 낙검수나 뭐 이런 장돌뱅이들은 뭐 그렇다 치고 PD 수첩까지 그러면 곤란하지. 이거를 그 장경욱 교수를 또 PD 수첩이랑 엮어서 말을 했어요. 아유, 그러면은 PD 수첩에 있는 PD가 장경욱 교수의 과 선배이니까
동양대 교수들을 시켜가지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연합뉴스한테 전화가 올 거니까 그때 증언을 해. 다른 언론과는 접촉하지 마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진중권 씨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섬세한 미디어 전략을 장 교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정경심 교수가 세팅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고 이게 이런 내용은 대단히 모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아마 그냥 있는 그대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뭐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의심이 된다. 난 그렇게 믿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단언했어요. 여기는 단정적입니다. 이런 섬세하고 세밀한 미디어 전략은 장 교수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측에서 세팅을 해야 된다고 봐야겠다. 장 교수에게 이용당했다고 대학 교수들이 분노하고 있다. 근데 장경욱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사실 법정에서도 똑같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는 근거가 뭔지는 이제 앞으로 재판에 나중에 넘어가면 저 수사받을 일이 있으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의 표현이지 사실을 얘기한 건 아니다.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봐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봐야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진중권 씨가 주장을 하면 장경욱 교수가 또 이게 페이스북을 써가지고요 또 토론을 해요. 그 토론을 하고 나서도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내가 틀렸네? 아니면 주장의 전체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일부를 철회하고 바꿀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판례에 따르면 의견 표시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안 해요. 근데 의견 표시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표현의 취지에 비춰서 볼 때 그 안에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내포하고 있으면 그때는 명예훼손죄 요건이 되는 사실 적시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플루언서잖아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아, 그것도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뭐 그냥 기사가 쉽게 포털에 쓰여지니까. 실리고 신문에 요새 실리고 전부 다 뭐 진중권 저널리즘 이런 얘기가 등장할 판인데 진중권 가라사대 저널리즘이라고. 아니 진중권은 그 짤이 제일 웃기던데 백분토론에서 정준희 교수랑 JTBC. 대화를 하다가 JTBC에서 대화를 하다가 근거가 뭡니까? 제가 아니까요. 그게 제일 웃기던데. 제가 아니까요. 제가 만나봤으니까요. 예. 제가 아니까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 순간부터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 이상 그럼 대꾸하기가 대화가 싫어. 안 되는 거잖아요. 대꾸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정준희 교수가 어이없게 호탈하게 웃는 뭐 이렇게 웃는 게 거기까지 완성. 그 짤로서 네. 진중권은 네. 과거 토론의 달인 자리를 정준이한테 내놨어요. 그걸로 넘어갔어. 근거가 끝났어. 뭡니까? 제가 아니까요. 그 보수에서나 지금 저 팔리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시민 사회 무대에서는 진중권은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진중권을 칼럼니스트로 쓰고 있는 경향, 중앙, 한국 참 한심합니다. 진중권이 경향신문 그 기자를 엄청 옹호해주면서 맞아, 유이곤이.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은 취재를 해서 기사 썼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니까요. 유이곤하고 만났어요. 당신은 만나나 봤어?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나나 봤어. 충격적이.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유희곤 기자를 만났다면 이제 재판 단계에서는 저나 다른 기자들 만나서 약간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검찰이 정상화돼서 네. 우리 진중권 씨가 대한민국 최고령 키보드 워리어에서 좀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나이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내일 모레 60이야 그 양반이. 내일 모레 60인데 말이죠. 그냥 너무 아픈 사람 같아서 별로 이제 아픈 사람 얘기까지 들을 시간이 없다 막 이렇게 그냥. 근데 이용해 먹으니까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기사로 맞아요. 말하기에는 어떻게 이게 소화할 수가 없는 거야 기사로서. 네. 예를 들면은 김태현 나쁜 놈, 나쁜 자식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기자로서 칼럼니스트로서 쓰면은 너무 격이 떨어져 보이잖아. 근데 그런 광대의 역할을 진중권이 해주니까 맞아요. 진중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진중권이가 하니까 그대로 그냥 따옴표 달아서 그냥 인용해서 보도하는 거예요. 또 요즘엔 그런 건 신문에 나갈 수가 없지. 종이 신문에 나갈 수 없고 요즘 신문사별로 디지털 인터넷 뉴스룸이 뉴스팀. 있어가지고 신문에는 안 실리겠지만은 온라인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사들이 막 나온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중권의 이런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말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뉴스의 형식으로 포털에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신조어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진중권 저널리즘에서 진저리즘이라고. 진저리즘. 아, 좋네. 예. 진저리가 쳐지네요. 진저리. 진저리즘. 진저리. 괜찮다. 네. 진저리즘. 네, 그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네. 괜찮네. 알겠습니다. 진저리가 자, 그래 진중권의 그런 인간 재교육 소식을 또 전해 주셨고 예. 제가 오늘 청주에 재판을 갔다 왔거든요. 아, 근데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장 기자님이 아유 송경근 부장판사님이 글을 쓰셨네. 내가 오늘 재판 갔다 왔는데 그분이 맞는데 그분이. 제가 갔던 재판의 재판장님이시거든요. 아,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정말 그리고 세평을 수집하셨네요. 사찰을 했네. 아이 사람이 말이야. 재판을 진행하시는데 보통 판사님들이 안 그러시는데 이렇게 꼭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판단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기가 오해한 게 있을까봐 여러 차례 재검을 하시면서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장 기자님 갑자기 송경근 부장 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오늘 이제 송경근 부장 판사님이 뭐라고 올리셨느냐면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저 전국 판사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아 그래요? 전국 판사회의에서 그 정례 회의입니까 아니면 뭐 제가 어떤 현안이 이게 있어서 정례회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판사회의에서 판사 사찰 문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얘기하냐? 아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사찰이고 잘못된 것인데 어느 검사 하나 사과하는 놈이 없고 마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정당한 일을 한 것처럼 뻔뻔스럽게 나오는데 이걸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우리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걸 올려줬어요. 근데 정말 저는 속이 좀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 한편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판사 사찰 문건에 포함된 분이 이제 37분인가 그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다 서울중앙지법에 있거나 서울고법에 계신데 이분들이 아마 이 사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재판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근데 관련자는 그 재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재판부를 따로 구성을 해서 가져가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전국에 계신 어떤 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언급을 하시면은 사실 재판을 할 때 큰 부담이 되거나 재판부에서 배제되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심하신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하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딱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판사 세평을 수집한 걸 가지고 검찰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주장들은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로펌에서 했으면 문제 삼았을 거냐. 아니 로펌하고 검사하고 다르지. 다르죠. 아니, 로펌을 가실 때 갖고 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 합리적 추론이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를 사실 사법농단에서 판사 블랙리스트에 등장했던 그 내용하고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네.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당연히 사과 하는 거다. 한마디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걸 검사들은 자기들이 한 거니까 그렇다 쳐. 자기 부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원칙이 있으니까. 자기 잘못이니까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뻐길 수 있다 봐. 기자들은 왜 그러냔 말이에요. 심지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그 사건에서 그렇게 분노하고 사법농단에 대해서 기사를 썼던 그런 기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쓰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집행정지 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뭐 긴급한 필요, 공공본의 이런 비교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금전으로 배상해 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다 들어주는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는 담당해본 분들은 다 알 거다. 이번 뭐 윤석열 집행정지도 그 결정을 보니까 이런 원칙, 그냥 원칙적으로 이 집행정지라는 걸 하는 거는 원상회복 한다거나 아니면은 돈으로 배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직무배제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하자면 윤석열이가 부당하게 네. 그래서 손해를 봤다. 네. 그렇다면 우리 윤석열이는 이렇게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네.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네. 날아간다면 곧 날아갈 텐데 그렇게 직무 배제를 계속 시키면은 나중에는 그 권리가 침해됐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경우 그 권리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직을 다시 회복시키는 조치를 내린 거라는 판단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송경근 부장 판사님 말씀은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이 행정법원에 계시는 재판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들은 다 안다. 원칙적으로 예를 들면은 행정법원에서 인허가 사건을 담당하잖아요. 네. 인허가 사건을 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에 인허가 같은 경우는 뭐 건설 이런 거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연되면 돈으로 배상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막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돈으로 배상해 줄 수 있는 거는 집행정지를 안 받아주고 예를 들면 직을 멈추는 거는 그 직을 정지하는 거, 직무를 배제시키는 거 그거는 금전상의 손해를 어떻게 배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신청한 윤석열한테 돈으로 배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그런 특이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 주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행정법원에서 그 지위, 신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받아주는 게 담당해보는 분들은 다 알 것이고 뭐 이번 윤 총장 사건도 그런 결정 이유가 이런 원칙에 충실한 판단이다. 그런데 신문 사설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도 확인한 윤 쫓아내기 위한 위법성 아이고. 그 위법성 얘기는 이런 반구도 없거든요.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마치 이 집행정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었다는 취지를 이해할 거 아니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냐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적을 하신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별거 아니다. 집행정지? 그러면 신분상 불이익 그런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불이익의 경우에는 행정사건에서는 다 받아준다. 이거를 돈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게 아주 별일도 아닌데 그리고 본안에서 직무집행 정지라든지 그게 본안 자체가 직무집행 정지잖아요. 직무 배제. 그렇죠. 정지가 아니라 배제죠, 배제. 근데 본안이라든지 아니면 징계라든지 그건 위법 사유는 충분하다. 그런데 이 가처분에서 인용된 걸 가지고 위법성이 뭐 법원에서 확인이 됐네.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지금 경악스럽다라고 따끔하게 글을 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원래 저기 그 행정 소송에 있어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행정 소송을 내면은 집행 정지가 원칙이에요. 집행 정지가 원칙이고 그래서 일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으면은 집행 정지를 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행정 소송을 내더라도 집행 정지는 따로 또 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효력이 없다. 네, 따로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처분 신청을 내면 잘 받아줍니다. 특히 네. 이제 신분 이런 경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또 이런 거 있어요. 옛날 같으면 철거를 한다든지 네. 예. 인허가를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당장 문을 닫아야 된다든지 네,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받아주고 네. 가처분 받아준 다음에 네. 계속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당혹스러웠던 게 과거 KBS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치. 집행정지를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임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사실 이게 지금 이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죠. 다만 그야말로 내로남불식 예, 판결이고. 근데 다만- 아니 사실 우리 저 그 판사님, 네. 그 판사님이 뭐 판결을 잘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좋아. 그게 잘했다고 치더라도 그건 검찰총장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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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 힘없고 서러운 사람들,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해줄까? 천만의 말씀이지. 이거는 송경근 부장 판사님께서도 행정사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수재인 변호사님이랑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건 전형적인 사법 소극주의다. 사법부가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사법 소극주의. 네, 소극. 소심한 소심주의 맞습니다. 어떨까요? 소심주의. 맞습니다. 사법 소심주의. 네,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개입하고 싶지 않은 판단으로 이제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가처분으로는 오지 마시오. 그러니까 현상은 유지하고 현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네. 최종적으로 결론 얼른 내리고 가처분 같은 걸로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현상 유지라는 게 뭐냐면은 검찰총장 직위를 유지하는 게 현상 그렇죠. 유지라고 본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맞아요. 이게 현상 유지 목적으로 된 가처분 인용이 사실은 현상 유지용이 아니었던 셈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좀 재판부가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 아까 그 왜 정현주 KBS 사장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안 받아들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판례를 적극적으로 제가 홍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재판장 보는 순간 아 하면 안 되겠다.
왜요? 아니 나중에 근데 정영식 부장판사였어. 아 정영식이었어? 아이씨가 아니다. 에이씨. 아, 그 정현주 KBS 사장의 이런 그 행정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한 사람이 정영식. 아, 폼정. 예. 폼정. 예, 폼정.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아니, 근데 이 판례가 잘못이다. 그 이렇게. 나중에 지금 저 윤석열이 징계위원회 12월 10일에 이게 아웃되면은 틀림없이 소송을 걸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기호 판사가 얘기해 줬는데 네. 아마 또 가처분을 걸 것이고 예. 그러면 못해도 한 달 안에는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새로운 검찰총장을 네. 지명하고 임명이 된다. 음. 그러면은 이게 참 아주 만약에 그쪽에서 윤석열이 이긴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골 때리는 상황이 돼요. 예. 그러면 책상을 공수처 수사실에다가 놔주고 수사를 받으시면 근데 네. 그 답이 있어. 이 답이 검찰에도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그 문화예술위원장을 네, 지낸 맞습니다. 그런 김정은 사례가 선생님이 있었어요. 계세요. 예, 예. 네. 근데 이 양반이 문화예술위원장 하다가 아마 MB 정권에 의해서 네. 이거 됐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양반 인터뷰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돌아오면 당연히 문화예술위원장으로 와야 되는데 이미 문화예술위원장이 또 새로 임명이 선임이 됐어. 돼버렸죠. 예. 그거 어떻게 했냐? 그냥 방 하나 주고 책상 넣어주고 컴퓨터 넣어주고 거기 있다 그냥 출퇴근하시고 월급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음. 저는 그 이런 부분은 있다고 봐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라면은 아마 이 사건 같은 가처분이 나오기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가처분이 나오기 어려워진다라고 봐요. 이거는 오히려 보면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이미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뭐 여러 가지. 나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들리지? 절차상 하자가 없게 목을 쳐야 된다. 그런 말로 들려요. 자꾸.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노동법 전문가셔요. 아, 네, 그래서 그렇죠. 보면은 해고 인권- 무효 소송에서 그렇지.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해고 무효 소송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뭐냐면 절차상 하자입니다. 엄청 힘들어요. 네, 절차를 그래서 물고 절차상 그러잖아요. 하자를 빠져나가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게 윤석열 노동자를 날리려고 네. 애를 많이 쓰시고 윤석열 아무리 노동자 사유가 있어도, 네, 아무리 사유가 있어도 절차가 잘못되면 그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절차는 특히 해고, 네, 특히 해임, 해고 맞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은 본안을 안 넘어가고 무조건 그냥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되거든요. 장용진 노동자도 그런 고초를 겪은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이요. 두 번이나. 그때도 절차. 예, 절차상 하자로 복귀를 했고요. 그런데 그 절차상 하자 부분을 가장 잘 찾아내신 분이 누구냐? 예. 역대 변호사 중에서는 문재인 변호사였습니다. 문재인 변호사. 아. 지금도 보면은 혁혁한 판례들이 있어요. 아니 장윤진 기자님이 정말로 예. 절차상 하장으로 복귀를 하셨다고요? 예, 해고가 됐다가? 불교 방송의 시절에 BBS 불교 방송. 네. 해고는 아니고요. 아, 해고는 아니고. 지방 좌천이었는데 좌천. 좌천인데 이거는 복귀하기 더 힘들어요. 아. 그것도 정말 좌천은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 저기 거기가 서울하고 전국이 다 한 회사입니까? 그렇죠. 독립차산제 아니고? 아니고요. 예. 어디로 가셨어? 춘천이요. 춘천. 아이 춘천 좋은데 왜? 그래도 노조위원장을 보내면 안 되죠. 아, 노조위원장인데. 노조위원장. 야, 그 진짜 그거는 정말 악질이죠. 대단하다 진짜. 예. 뭐야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절차상 하자를 찝었어요. 네. 절차상 하자 뭐냐면은 제가 알고 있었죠. 보통 노사 협의 단체 협약에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3일 만에 해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3일 절차상 하자. 그 날짜 그런 거 진짜 네, 중요해요. 하루 진짜 차이, 중요해요, 이틀 하루에. 차이로 그냥 그래서 내버리는 이번 거예요. 같은 경우도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닷새를 줘야 되는데 뭐 맞아요. 이틀밖에 딱 안 줬네. 그거예요. 그래 알았어. 푹 줄게. 6일 줬어요. 사실 그게 이제 징계 처분을 할 때도 그 형사소송법상 첫 길에 5일을 줘야 된다. 그게 적용되는지도 사실 불명확하고 그렇죠. 불명확하죠. 그다음에 이미 첫 길 전에 5일을 줬고 이거는 변경된 두 번째 길이기 때문에 방어권은 이미 보장이 됐다고 보임에도 그래도 나중에 혹시나 하루 이틀 차이로 또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일까지로 또 여유 있게 것 같아요. 줄게 충분히 줄게 이렇게. 그 검사징계법에 그 형사소송법 공판준비기일 전에 네. 5일을 주는 것처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 근데 준용한다고는 돼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준용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갖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취지를 최대한 밝히되 하나하나가 아주 정밀하게 준용한다는 말이 그래요. 아니 그걸 그대로 적용하라 그러지 그래 왜 준용이라 그래.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라 그러지 왜 준용하라 그럽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르되 반드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씩 틀리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탄핵 절차에서 그랬던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용이 그대로 똑같이 지키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게 라고 복잡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준용한다라는 조항이 일단은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형사소송법에도 첫 기일에 오의를 주라고 했지 첫 그렇죠. 기일이 연기돼서 두 번째 기일에 오의 주라는 얘기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거든요. 없어요. 예. 하지만 또 그런 불필요한 어떤 논란을 이제 학설이 만들지 조금 않기 갈리더라고요. 위해서. 그거. 네. 또 학설이 오히려 또 줘야 된다. 아니다. 그거를 아니다 그러는데 학설 가지고 또 시비가 붙을 그렇죠. 수 그럼 있으니. 판례가 또 만들어지겠죠. 예. 만약에 그렇게 그러니 되면. 아예 네. 넉넉히 줘라 그냥. 그게 근데 저는 검찰이 주장하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윤미향 의원부터 해가지고 정경심 교수님이나 울산시장 하명 뭐 선거 개입 뭐 이런 재판들 보면은 공판 준비기일이 3차, 4차가 넘어갈 때까지 증거 기록 열람도 못 해줘요. 그랬죠. 그러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없는데 그럼 자기들은 절차를 지켰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따지면 내로남불이 그건 너무 굉장히 많아. 문제가 네. 있었어요. 그 부분은. 특히 이제 제일 열받았던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케 했던 부분이 공판 관련된 수사 관련된 자료를 주지 않는다. 그거를 뭐 몇 달씩 안 주고 그래가지고 문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자꾸 시비를 거는 부분이냐면은 감찰 관련 자료를 다 안 주고 있다고 자꾸 그게 문제를 삼아요. 아 본인이나 잘하고 그래. 본인이 잘했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겠냐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다른 진모 검사님하고 임모 검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징계할 때는 그렇게 함부로 하더니. 그분은 검찰총장이니까. 또 검찰총장은 또 자, 특별한. 이게 정말로. 그래서 사실은 네. 법무부 차관을 이번에 징계위원회에서 배제를 한 거죠? 아니요. 아닙니다. 징계위원장, 그거 오보입니다. 예. 네. 징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고 예. 다만 징계위원장으로 하는 것을 제고하라고. 아, 그래요? 네, 징계위원장 부분만 그것도 되게 오보 가능성이 있어서 되게 열심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징계위원장은 안 하는 방법이 있는지 제고해 보라고.